서양 사회나 또 유럽 사회가 또 정부에 따라서도 사실 또 정책 방향도 많이 다르고요. 분위기도에 따라 되게 다른데 지금은 또 극우적인 성향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면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 왔고 오래 다뤄봤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응대를 해야 그 공동체가 비교적 안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칙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그 문화다양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뭐 이민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 늘 고민됐던 게 이들을 이 체계 안으로 완전히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정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존중해서 그들이 병존하게 만드는 정책을 쓸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기도 하고 경험도 되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이주민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뭐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접근해 갈 때 어떤 방식으로 좀 고민하는 게 좋겠는가 한번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제가 말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튀게 몇 번 했더니 마지막에 난제를 던져주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민을 수용하거나 또는 이주민을 수용한 역사가 오랜 국가들은 나름의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경험 속에서 하나의 정책 방향을 확립을 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화주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민자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지원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해달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국가고, 뭐 캐나다나 호주처럼 다문화주의로서 병존하고 공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국가도 있고요.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주민 통합 정책, 사회 통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정작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꿈꾸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 한국 사회가 우리 스스로도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게 뭘까요? 30년 전에는 반공일 수 있고 조국 근대화일 수 있고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합의하는 우리의 가치가 뭘까? 이 고민이 안 돼 있으니까 이주민들에게 통합을 요구하고 우리와 함께 잘 삽시다 하지만 뭘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해왔던 경험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되 이것이 기계적인 상대주의 같은 거,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알아나가면서 또 조율해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국 사회, 그 방향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다만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방향, 우리 사회가 정말 합의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서 우리가 그 방향을 확립을 해야 이주민들도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통합의 길이 뭔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갖습니다. 그 라디오 광고인가가 기억이 나요. 누구누구 아이는 피부색은 까만데 김치를 잘 먹습니다. 나중에 군대를 갈 겁니다. 예, 그 얘기를 공익광고에서 나왔었거든요. 저희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김치 안 먹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동화시킬 또는 함께할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가치를 동의한다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병존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는 이걸 계기로 스스로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사경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제가 활동 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같이 공존해야 되고 같이 어쨌든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거는 인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인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개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크 전에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또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뭘 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같이 살고 있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배척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뭘 옆에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만 만약에 보통 사람으로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해본다면 뭔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인권 침해인데 라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 같이 분노해 주는 것,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도 누군가는 나 대신에 목소리를 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9월이었나요?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냐면 뭐 학교 다 비대면 수업하고 그러니까 일과 뭐 육아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뭐 그 양육 아동 돌봄 뭐 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그 비대면 학습 지원금 이런 걸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이현 선생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키우는 집에 이제 가정통신문이 와가지고 부모들이 되게 놀랐는데 이제 그 지원금 지급 대상에 본교 재학생, 단 외국인 학생은 제외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주민 인권단체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줬던 게 교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반에 외국에서 온 혹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인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게 차별은 좋지 않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친구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외국인 학생 제외라는 말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놀랬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교육감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교육청이 움직여서 교육부는 끝까지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각 그 시도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해서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보고서 분노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것들이 딱 뭔가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나왔을 때 아니라고 같이 얘기해 주는 것 정도를 해주는 게 사실은 더불어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문제 보편적 가치로서 그리고 그거에 어긋났을 때 이제 같이 싸워주는 자세 강조해 주셨네요. 이완 대표님. 저는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소속감을 주고 진짜 함께 살게 느끼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지나 노지나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거기 한 대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방글라데시 아빠 엄마를 둔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법적으로는 다문화 가정 학생도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누나가 그 라주라는 동생과 함께 교감 선생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라주는 엄마 아빠가 전부 방글라데시 사람이니까 다문화가 아닌데요. 라고 이제 교감 선생님께 의문을 제기했지만 교감 선생님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라주도 다문화 학생이 맞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딘가에 끼워주니 그저 좋았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늘 배제되었던 이제 학생들의 감정을 이제 책으로 쓴 건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한 중도 입국 학생이 있어요. 중도 입국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정 정도 성장한 다음에 한국에 온 학생을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로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만나서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막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학교에서 차별도 당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학교 다닐 때 어땠니? 넌 괜찮았어?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사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민해 봤더니 중학교 때 누군가 나를 다문화 어쩌고라고 한 적은 있지만 어렸을 때니까 잃어버렸어요. 괜찮아요. 맞은 적은 없고요. 특별히 왕따를 시킨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너는 차별을 안 받았구나. 잘 지냈구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근데 괜찮지 않았대요. 근데 왜 괜찮지 않아? 맞지도 않고 왕따도 안 당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일잔치 초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별 행위들이 너무 극심하니까 사실은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맞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놀리면 선생님과 상의해 볼 수도 있죠. 누가 막 제도적으로 차별하면 인권위 신고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생일잔치에 초대하지 않는 것, 누구도 나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건 그저 거기 살도록 내버려 두거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냥 해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교감을 이루고 만나서 기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저기 있다는 것에 소속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진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주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좀 고민해보고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소속감 문제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나름 난제를 다들 슬기롭게 피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과 병존이 병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통합적 가치라는 측면과 함께 또 그것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용하고 함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속감 어떻게 창출하고 또 공존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답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세 분 선생님들께서 2시간 동안 또 많이 고생도 해주셨고 또 우리 패널 플로어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한번 이야기를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죠. 김상근 선생님부터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주민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주민들을 만날 때 주변에 이제 한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왜 이주민들 외국인들 인권만 챙기냐, 우리 인권은 안 챙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권이 어떤 한정된 재화라서 저 사람이 인권을 가지면 나는 못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인권이 존중이 되면 당연히 나의 인권도 존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위치해 있든 그 사람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인권이 존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다양성과 존중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나의 문화가 존중되길 바란다면 남의 문화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의 정체성을 존중하면 나의 정체성도 존중되는 것이고 남의 인권이고 나의 인권이고 이런 생각으로 이주민들을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완 대표님. 네, 그 이주민 이주노동자 얘기할 때 저희 흔한 비교로 종이컵 얘기하거든요. 쓰고 버리고 예, 젊었을 때 노동력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면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이주민, 이주노동자 모두 다 사람이죠. 그냥 그 삶 자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한국 사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품이나 대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과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제까지 문화다양성 이야기를 할 때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 뭐 그것이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든 어떤 국가 간의 문화의 차이만 우리가 주목해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 다양성이 원래 지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 사회 내의 다양성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국가나 민족이 더 이상 문화의 동질적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 얘기하면 그거 이주민을 위한 거, 이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은 우리 사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대와 지역과 젠더와 이 수많은 다양성들이 함께 존중받는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김사강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일치하는데요. 나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받으면 당연히 이 문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의 문제나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의 마무리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국 살 때 이사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을 때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사를 막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정착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정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정주하는 것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정주하기 위해서는 또 이주가 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동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서 이주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사고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2022 유네스코 토크,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리 마련해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세 분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